깨끗한 강과 호수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며 그 출발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수 관리에 있습니다. 하수는 오수와 빗물로 나뉩니다. 도시개발로 도로와 건물이 늘어나 빗물을 흡수하던 녹지가 줄어들면서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도로 곧바로 흘러갑니다. 이때 도로에 쌓인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도 함께 씻겨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하수도의 처리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빗물이 오수와 섞여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하수도 시스템은 크게 함유식과 분류식으로 구분됩니다. 함유식 하수도 시스템에서는 그림과 같이 오수와 우수가 하나의 하수 관로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내려 하수 처리장까지 하수를 이송하는 차집 관로의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 오수와 빗물이 섞인 하수가 우수토실에서 넘쳐 흐르면서 하천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이 본 연구의 대상 중 하나인 함유식 하수도 원료수 CSO입니다. 분류식 하수도 시스템에서 오수와 빗물은 각기 다른 관로를 따라 이동해 오수는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빗물은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분류식 하수도에서는 하수도 원료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함유식 하수도에 비해 수질 관리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분류식 하수도에서도 불투수면이 확대되면서 빗물의 자연적인 침투 저류를 통한 수질 정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오염도가 높은 강우 유출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오염도가 높은 하수 원료수와 강우 유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도심하천에서 비가 올 때 용존산소 고갈로 인한 어류 폐사, 미생물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강우시 하수 원료수와 강우 유출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이나 물티슈 등의 쓰레기는 생물체의 서식지를 변형시키고 야생동물이 쓰레기에 걸려들거나 섭취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도시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 원료수와 강우 유출수로 인한 공공수역 물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도시지역의 하수 원료수와 강우 유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4년) 미국 환경보호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 강유출수, CSO 중 CSO가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지만 분원성 대장균 배출 부하량의 76%를 차지했습니다. 강유출수 발생량 비중은 45%로 높았고 총 부유물질 배출 부하량이 56%, 분원성 대장균 배출 부하량이 21%, BOD 배출 부하량의 19%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 21개 도시점에서 강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총 500종의 유무기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으며 강유출수 토구 인근의 하천 지점에서 이들 화학물질의 농도는 어류, 저서생물, 식생 등의 상당한 수준의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수 원료수로 인해 강우시 수계로 유입되는 영양물질은 하천, 호수, 하구에서 발생하는 녹조, 적조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 원료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의약물질 및 개인관리용품,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등 신규 미량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 소염 진통 성분인 이부프로펜,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등 생활계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연간 오염 부하량 중 30에서 95%가 하수 원료수를 통해 배출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내 하수 원료수 및 강유출 수질 측정값은 지점 시기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그간 보고된 해외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의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CSO 등 미처리 하수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BOD 농도가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술 기준인 40mg/L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빗물이 섞인 오수를 친전 또는 소독을 통해 간이 처리하여 배출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분류식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유출수의 수질을 살펴보면 강유출수의 부유물질 농도는 해외에서 보고된 것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상업지역과 교통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 농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비점 오염물질 측정망 자료를 통해 도시지역 하수천에서 비가 안 오는 청천시의 수질이 강우시에 비해 악화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측정량을 보면 본류하천보다는 지류에서 강우시 수질 악화가 더 현저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점오염원은 폐수 배출 시설, 하수 발생 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 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 비점 오염원은 비가 내릴 때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하수도 원류수와 강우 유출수는 비점 오염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물환경 관리제도 측면에서 현행 공공수역 수질 측정 평가 방식으로는 강우시 하천 수질 악화를 포착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수 원류수와 강유 출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시마천은 수질을 아예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을 하더라도 주요 지점이 아닌 곳에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강우에 따른 수질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하천과 호수의 수질 목표 역시 연평균 값으로 평가되다 보니 강우시에 나타나는 고농도 오염 현상이 평균값 산정 과정에서 희석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질 총량 관리 제도는 수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하천의 유량이 적을 때인 저수량을 기준으로 총량 관리 계획을 수립하므로 CSO처럼 강우시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을 계획에 반영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제도 측면에서 2014년 간이 공공하수처리 규정이 신설되면서 강우시 하수 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미처리 하수의 원료보다 강우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초과 하수량의 적정 처리, 그리고 방류 수질 기준의 준수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2022년부터 대표 우수도시를 대상으로 미처리 하수를 측정하지만 미처리 하수가 방류된 수체의 수질을 측정하지 않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하수 원료수와 강유 출수는 비점 오염원으로 간주되는데, 비점 오염원 관리 정책 수단이 대부분 국고보조 등 지원책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관리제도의 강제성이 약하거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하수 원료수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만 부과될 뿐 하수 원료수 발생 횟수나 오염도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발사업과 폐수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강유 출수에 대해서는 허가에 준해 운용되는 비점 오염원 설치 신고 제도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물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강유 출수에 대해서는 관리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수 원료수와 강유 출수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우수토실이나 하수관로 등 하수도 시설을 통해 수계로 배출되는데, 이들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주체인 공공하수관리청, 즉 지자체에 부과되는 강유 출수 관리 책임이나 의무 수준이 개발사업 시행자나 폐수배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준보다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하수 원료수가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오염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하수 원료수 방류로 인해 방류 수체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면밀하게 하수 원료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EU는 하수처리 인구가 많은 도시부터 하수 원료수를 포함한 도시 하수 통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 하수 처리 지침 UWWTD를 개정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방류 수역의 수질 기준 달성보다는 하수도 정비 차원에서 하수 원료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 초부터 하수 원료수 관리에 착수했고, 이후 중요 수역에 대해 하수 원료수 관리를 촉진하는 정책 개선안을 2000년대 말에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 들어 내수 침수에 대응하여 관로 용량 확대, 하수관로 준설 등이 진행 중이며, 수질 관리 관점에서는 2014년 강우시 하수관리 정책 방향에 따라 간이공공 하수처리 설치,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하수 원료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하수 원료수 관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하수 원료수 관리 계획 수립 의무도 부재하므로 미국이나 영국처럼 선진국에 비해 관리 제도의 부족함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강우 유출수는 하수 원료수처럼 하천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오염원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국은 방류 수체에서 수질 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강우 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농도나
부하량의 상한을 규제하는 정교한 허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도시 계획 차원에서 지자체 단위로 빗물의 자연적인 침투, 흡수, 저류 능력을 이용하여 강우 유출수를 관리하는 저영향 개발 또는 자연기반 해법의 적용을 유도 또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도시가 가진 빗물의 침투, 저류 능력을 키우는 스폰지 시티에 관한 시범 사업과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비점 오염원 설치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비점 오염원 관리 차원에서 도시지역 강우 유출수를 관리해 왔으나 2010년대에 들어 저영향 개발 그리고 그린 빗물 인프라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시 물순환 회복 관점에서 강우 유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우 유출수 관리에서 중요한 제도가 비점 오염원 설치 신고 제도인데 설치 신고 대상인 개발 사업과 폐수 배출 시설을 제외하고는 오염도가 높은 강우 유출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없는 점은 한계로 판단됩니다. 강우유출 수질악화는 인간의 물이온보다 수생태계에 더 큰 악영향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BOD나 용존 산소의 수질을 평균값이 아니라 백분위수처럼 악영향을 유발하지 않는 상한값으로 평가하고 관리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어류 폐사와 관련성이 높은 부유물질의 생활환경 기준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하천의 부유물질 기준은 매우 좋음부터 보통 등급까지 모두 25mg/L이며 약간 나쁜 등급의 기준은 100mg/L로 등급 간 기준값 차이의 일관성이 없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활환경 기준에 총 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 각각에 대한 기준이 등급별로 설정되어 있지만 목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건학적 관점에서 이들 미생물 기준에 대한 기준값 그리고 기준 초과 기간, 초과 빈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체 하천 호수에서 물과 접촉하는 친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친수활동 수질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전체 수체가 아닌 수상 레저가 있는 곳, 강수욕장이나 야외 수영장처럼 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수체를 대상으로 수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 원류수에는 유기물질과 미생물이 고농도로 존재하며 때에 따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출 금지에 관한 물환경 보전법 제15조의 연장선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 유류, 농약, 분뇨, 온이 등과 마찬가지로 미처리 하수를 공공수에 배출하는 행위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수 원료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로 목표 강우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강우 사상을 정의하고 공공하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목표 강우량 이내의 강우 시에는 하수 원료수가 공공수로 방류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비점 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 개발 사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우 출수에서 배출 금지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부유물질이 측정되는 경우 환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처리 하수로 인한 수질 영향에 대한 평가로 미처리 하수의 수질 수량을 측정하고 있지만 조사에만 그칠 뿐 수질 영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우수토실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 부하량이 높은 우수토실에 대해서는 방류 지점의 하천 수질을 측정하도록 하거나 인접 수질 측정망 자료와 연계 분석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처리 하수에 의한 수질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도록 지침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수 원료수 발생 특성과 방류 수체에 미치는 영향이 처리 구역마다 다르므로 저류시설 설치처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대책보다는 관로의 유지관리를 개선하는 대책을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장마에 대비해 하수 관로를 준설하여 통수 능력을 확보하고 하수 관로에 퇴적된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 영향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침수와 같이 현안이 되는 다른 분야의 대책과 연계하여 하수 관로 정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수 원료수 관리를 위해 저류시설과 우수토실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대상 지역을 달리하여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사례 1은 전국의 함유식 처리 구역에, 사례 2는
간이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저류시설이나 우수토실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사례 3은 2022년 이후 미처리 하수의 수질을 측정 중인 대표 우수토실이 속한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사례 4는 대표 우수토실에 측정된 BOD 농도가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 기준인 40mg/L를 초과하는 처리구역에 한해 저류시설이나 우수토실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계략적으로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전국의 함유식 처리구역에 하수 원료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3.9조 원, 우수토실 제어 시스템 설치하는데 약 2,900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환경부 예산을 기준으로 2016년부터 25년 하수도 예산이 매년 2.5조 원 수준을 고려한다면 3조 원이 넘는 사업비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업비로 국고와 함께 지방비가 투입되며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진할 수 없는 수준의 투자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원료 수질이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처리구역에 한정하여 저류시설을 설치한다면 사업비는 7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전체 우수토실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원료수를 측정 중이며 연 2회 수준의 측정으로는 오염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7천억 원은 하수 원료수 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1단계 사업비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 예산에서 하수관리 정비 BTL 사업 임대료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BTL 임대료 지원 규모가 2026년 3,740억 원에서 2035년 1,256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예산을 CSO 관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빗물의 자연적인 침투 저류 기능을 활용하는 그린 인프라를 적정한 규모로 적합한 위치에 적용한다면 전통적인 회색 인프라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하수원료수와 강유추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포틀랜드, 시애틀, 시카고, 워싱턴 DC 등의 도시에서는 불투수면 개선 등 그린 인프라 대책을 적용하여 하수 저류 터널 건설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린 인프라 적용 시 경제성은 강유추수 관리 비용 감소만으로는 확보되지 않으며 오픈 스페이스 확보, 식생 저류지 설치 등으로 인해 부지 조성 비용과 도로 포장 비용이 감소하면서 개발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